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간 증시 시간 되겠고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죠? 첫날을 또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영화 작전 보셨어요? 작전,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네네. 근데 혹시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닐까요? 부실기업 제낙스와 ST큐브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네. 비정상적 폭등이라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제낙스와 ST큐브 세력은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갔다는 분석 보고가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순간 개미 지옥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제낙스 주가는 최근 141%가 폭등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폭발이었죠. ST큐브 주가도 한 달 사이 155%가 급등했습니다. 시장 안팎에선 누군가 주가를 견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폭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죠. 네이버 증권 제낙스 게시판에 올린 A모 투자자의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A모 투자자는 제낙스의 수상한 거래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1일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장 종료 30분 전부터 동시효과 10분 동안 거래 상황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A 투자자는 지난 5월 하한가를 맞기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이상 징후가 한동안 계속됐다면서 동시효과 막판에 일부러 악의적으로 개발락시키면서 주주 심리를 불안하게 했고 투매를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낙스의 신희연 대표와 ST큐브의 정현질 대표를 비롯한 해당 임직원들이 주가 폭등에 관여됐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미확인 세력이 의도적으로 강력한 매수세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주가가 폭등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급등 주식은 급락 위험이 크죠. 문제는 세력의 차익 매물이 쏟아졌을 때입니다. 아비규환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제낙스와 ST큐브 주가가 아직은 고점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엑시트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돼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처벌 수준을 좀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인데요. 네. 자, 이 제낙스 그래프엔 세력의 발자국이 네네. 찍혔습니다. 네. 제낙스 주가를 견인했던 세력은 지난 5월 24일부터 네.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 18,443원 부근으로 분석됐습니다. 세력은 지난 10일 그리고 12일부터 20일 사이에 이어서 27일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이 기간 대략 19만여 주 규모의 순매도가 발생했고 평균 매도 가격은 24,504원이란 분석 보고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력은 11억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처럼 세력의 차익 실현이 있었음에도 제낙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죠. 물론 그들의 치밀한 계산도 있었지만 지난 8월 10일부터 총 30만여 주 규모의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 21,948원 부근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네. 일단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취재진이 이 제낙스의 공식 책임자 박강호 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제낙스 적자가 지속인 부실 기업인데 네. 주가 폭등과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김성현 PD 갑시다. 아니야, 지금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관리 종목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올해 이제 영업 손실이 3년째고,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은 순이익 기준이 아니고요. 그런 건 제가 모르는데요. 탕이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했던 거 다시 회복한 건데요. 정상이고 비정상은 누가 논할 대상은 아니고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는 그거는 누가 모르죠. 그거를 정상이라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은 얘기해서 제사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유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할래요. 저는 기사에 대한 부분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답변을 안 할 겁니다. 기자분들하고는 제가 답변을 안 할래요. 네, 기자와 네. 언론을 되게 회피하는 것 같죠? 피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만약에 주가 폭락 상황에 대해서 네. 투자자들 보호 정책이 있느냐? 요것도 네. 질문을 했죠. 네.
그때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죠. 그때 상황에 다 틀리니까요. 이게 회사 입장이에요. 투자자 보호 정책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답변 안 한다니까요. 그럼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기자분들하고는 제가 그럼 신의원 대표 그럼 바꿔주실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 왜 답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안 하는데 뭐 왜 그런 말씀하세요? 싸우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네네. 아니죠. 예. 어쨌든 뭐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 답변은 주지를 않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ST큐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네. ST큐브의 세력이 네. 발을 담근 것은 지난 1월 17일부터였습니다. 네, 네. 세력의 평균 매수 가격 14,390원 부근입니다. 이들 세력은 이미 차익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8일 사이 36만여 주 규모를 순매도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매도 가격 23,582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들은 한 주당 대략 9,000원 정도의 수익을 챙겼는데요. 이번 차익 실현 매도로 세력은 33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세력이 챙긴 그 이익을 누군가는 잃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잃게 돼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의 제로섬 게임 논리 때문인데요. 네. 이들 세력이 작업을 하는 동안 기관은 이미 한번 쓸고 지나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네. 기관이 지난 4월 6일부터 23일까지 55만여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당시 평균 매수 가격 15,387원입니다. 그러던 기관이 4월 24일부터 5월 2일 사이 차익 실현에 나섰죠. 기관은 4월 26일만 31만 주 규모를 매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이 다시 ST큐브의 순매수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까지 26만여 주를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특히 기관은 9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26만 주 규모를 추가로 순매수했는데요. 평균 매수 가격은 23,728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관도 매도를 시작했죠. 개미 투자자들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자, 취재진의 ST큐브 공시 담당 정기현 실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비정상적 폭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유나 배경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게 뭐 정상 비정상은 뭐 시장에서 뭐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회사가 뭐 코멘트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상한 폭등에 대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 회사 입장이 어떠냐고 또 질문을 했죠. 뭐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뭐 그거는 뭐 불법이니까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예, 그거 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부실한 재무 상태로 운영 자금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느냐 상당히 궁금해하시죠? 질문했습니다. 16년에 이익이 났고요.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저희가 그 올 상반기에 자금 조달을 했었기 때문에요. 예. 뭐 이게 뭐 지금 현재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때 결정을 했고요. 예. 조달은 5월 25일 날 됐고요. 420억입니다. 하나는 유상증자고요. 하나 유상증자. 네, 하나는 전환사채, 5회 전환사채. 뭐 저 정도 자금이면 좀 여유가 있을 만도 합니다. 네. 문제는 폭락이 일어났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ST큐브 측은 주주보호 정책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뭐 회사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말도 좀 우습고요. 뭐 이렇게 전체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내재 가치를 올려줘서 그거에 반영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예, 뭐 따로 뭐 개인 투자자라서 회사가 뭘 보호하거나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요? 얘기 들으셨죠? 네.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건 우습다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상장사에서 투자자만큼 중요한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게요. 절대 우스운 것은 아니죠. 네. 분명히 지적해드리겠습니다. 네. A 투자자가 네이버 증권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신의 계좌는 자신이 지켜야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심을 점검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좋습니다.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이었고요.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하산합니다. 네.